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성의 그 자녀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재물 관련해서 그 인연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흑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성과 자녀 인연이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이 사주팔자의 그 궁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인연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일간은 물론 나를 뜻합니다. 나 본인 나를 뜻하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성을 뜻합니다. 아버지를 뜻하고, 연지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리고 월주는 형제 자매를 뜻하고, 여기 있는 일지는 배우자를 뜻하죠. 지난번에 배우자 분석에 대해서 일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식은 시지에 있는 걸 말한다. 시지에 있는 시집이다. 시간이 아니고 시지. 시지에 있는 이 글자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인연을 갖다 이렇게 자녀와 나의 인연 관계가 어떤 인연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여기 현재 어떤 남자 사주에 일간이 간목이 있다 합시다. 간목 일주인데, 이 간목 일주에 여기 있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자식의 자리가 자가 왔다 합시다. 자가 오면 나는 갑이니까 자가, 이 자는 자식을 뜻하죠. 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생하는 관계입니다. 생하는 관계. 이런 생하는 관계에 있으면 일단 이런 내가 자식이 본인을 생하니까 좋은 관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 사주가 신강사주라 합시다. 신강사주라 하면은, 신강사주는 본래 인성과 비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것은 인성이거든요. 신강사주면 인성과 비급이 많아서 인성과 비급이 흉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흉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흉신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귀찮은 존재란 말입니다. 흉신이 되면은 이것은 귀찮은 존재, 도와준다고 하느니만 도움이 안 되는 귀찮은 그런 존재로 해석을 하게 되고, 만일에 거꾸로 신약사주라 그러면 이것은 나를, 신약사주에서는 귀신이 인성과 비급이잖아요. 그러면 인성과 비급은 아주 신약사주에서는 아주 좋잖아요. 길신이잖아요. 길신이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월일시로 볼 때 이 시는 노후를 뜻합니다. 50대 이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이 자식한테 만약에 이 자가, 이 자의 그 글자가 길신이라고 하면, 신약사주로서 길신이라고 하면 이 자식한테 도움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이 사주가 신강사주로서 인성과 비급이 흉신으로 작용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글자를 가지고 무조건 나를 상했다 해서 나쁜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 말고 다른 글자로 볼까요? 역시 남자 사주에 자 아닌, 예를 들어서
갑신이다 합시다. 갑신. 이 글자가 시지가 이게 신이 되면 이것은 금금목을 하니까 평관이 된다. 평관. 자, 평관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관은 이 간목을 입장에서 볼 때는 극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네. 부담감이요. 스트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사주가 신약 사주를 한다면 신약 사주를 한다면 결국은 이 신금이 더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아주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아주 이렇게 올라가서 아예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한테는 무섭습니다. 무서워. 무섭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무섭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신강사주로서 이 글자가 내한테 필요하다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이 아들 때문에 나는 인내심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안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정. 왜냐하면 이 평관과 정관은 안정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렇지만 인내와 안정을 가져서 이런 좋은 관계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한낱 부담감 가지만 실질적으로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한 평관은 일단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관을 우리가 뭐 칠살이라고 하잖아요. 칠살. 평관 칠살. 그래서 이 자식과 관계에서 내를 극을 하는 관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또 생하는 관계. 또 거꾸로 얘기하시면 또 다른 걸로 한 글자를 볼까요? 이번에는 자, 갑에다가 만약에 이 갑에다가 이번에는 갑오라 합시다. 갑오. 이거는 관계는 뭐냐면 거꾸로 갑이 내가 이 자식이 이게 시지입니다. 시지. 이 시지에 있는 이게 오라 하면 목생을 하니까 내가 자식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오가 이 시지에 있는 이 오가 흉신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힘을 계속 뺍니다. 내 힘을 빼요. 빼게 되니까 내 힘을 갖다가 이렇게 설기하죠. 힘을 설기하게 되면 나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비록 내가 자식한테 도와주긴 하지만 자식한테 도와줌으로써 나는 자꾸만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할까요?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주 강한 사주라서 신약 사주가 아니고 신강 사주에서 이것이 만약에 이 시지에 있는 오가 길신으로 작용했다면 그건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아주 이렇게 각하던 마음이 툭 튈 수가 있고 하니까 자식이 나로 하여금 물꼬를 터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한테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죠. 이때는 유통을 팍 시켜주니까 나는 아주 편해져요.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시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편안함.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식에 있는 이 어떠한 글자가 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주에 요거는 이제 자식 꿈을 뜻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주 중에 글자 중에 어느 글자가 내한테 정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정관이나 평관이 되면은 남자 사주의 정관과 평관은 뭘 볼 수 있나 하면 자식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요것이 현재 유가 있으면 여기 정관이 되거든요. 요것은
또 자식으로 자식의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원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식과 인연관계는 이것이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자식과 그 관계가 편간이라는 그런 저간이라는 그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월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길실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식과 인연이 좋은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흉신이다 그러면 자식과 내가 인연이 좀 없다. 그렇게도 요 글자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편간이나 정간을 가지고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거는 원래는 편간이 십성에서 위치하는 것이 편간 정간은 남자의 경우에 자식에 해당하고 여자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는 원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도 조금 참고적으로 알 수 있지만 본래는 배우자는 이 일지를 가지고 따지고 시지에 있는 것은 자식을 따지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것은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우자 인연 분석할 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의 기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이 여자 사주를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무토 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지가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이 인이고 무토 입장에 보면은 인이 목을 이렇게 목극토 하는 관계입니다. 목극토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자 이 토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편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부담이다. 부담이고 아주 힘이 듭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만일에 길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부담과 큰 스트레스를 가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부터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지요. 또 인내를 내가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흉신이다. 신이라서 흉신이 됩니다. 흉신을 장악하게 되면 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겁니다. 부담이나 이런 것이 가중돼서 자식이 아주 무서워요. 자식이 무섭다.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요 인에서 만약에 요게 숫자가 만약에 무자가 왔다 합시다. 무자. 요건 지난번에 배우자의 관계인데 요런 경우는 요게 여성분인 경우에 요 자는 자기 남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배우자로서. 남편에 해당하니까 이 남편이 이게 남편이죠. 남편이 자식을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예요. 이렇게. 자식과의 사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뭐냐면 막 오가 왔다 할까요? 오가 와도 목생을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돕잖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무신이 왔다 해볼까요? 무신이 오면 이제 이거 달라지는 겁니다. 무신이 오게 되면 이거는 나는 토생금에서 나는 배우자를 남편을 도와주는데 남편한테 막 도와주는데 이 남편은 자식을 공격을 해요. 자식과 사이가 안 좋아요. 자식은 날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이 아주 나한테는 흉신인 것 같으면 남편이 이 흉신을 제거시켜 주니까 좋겠지요. 그런 관계입니다. 이 목국토 하니까. 근데 만일에 이 인이 나한테 괜찮은데 좋은 건데 이 신이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남편이 그 작용이 나쁜 작용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인신이 있으면 이거는 배우자와 아들과 사이가 상극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항상 일지를 보고 난 다음에 배우자의 관계를 이렇게 배우자와 자식과의 관계를 겸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만 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신금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지지에 오가 값이다. 오가. 이것을 사회공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거든요. 또 나의 형제이기도 하고. 그럼 형제와 남편 사이는 안 좋고 사회적으로 남편이 지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사통팔달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인연에 우리 종합적 인연에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가령 이 갑이 있다 이라면 갑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인데 아버지가 나를 그걸 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주가 지지에 화가 많고 토가 많아서 신강 사주였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의미겠지만 이렇게 지지가 인과 신과 와 있고 이런 사주라면 이미 벌써 신약하잖아요. 신약합니다. 신약 사주의 간목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는 나한테 역시 인과 같이 부담과 스트레스 주는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가 가보라, 이것도 가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신약 사주에 오는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인수 역할을 했잖아요. 인수는 편인인 관계, 정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로 보고 아래 위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볼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도와주는 관계예요. 두 분 사이는 좋다고요. 나와 사이는 안 좋지만 이 사이는 그래도 생활하기 좋다는 거지. 그래서 생관계나 비기거나 생관계는 비견 같은 그 양쪽 글자가 비견이면은 아래 위나 같은 글자가 비견이면은 뭐 그냥 이렇게 형제라든지 친구 같은 관계고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 같으면은 부모 관계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 목생화하면 마치 아버지가 딸처럼 어머니 대해서 딸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신이 충하면 이거는 금이 목을 그걸 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렇게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형제 자매라 같으면은 내 형제 자매하고 남편과 사이는 또 그 하는 관계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럼 형제 자매하고 어머니의 관계는 오니까 아주 편안한 서로가 막 이게 뭐 친구 같은 관계죠. 그렇게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한 번 더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는 인연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형제 자매요 이거는 처다 이렇게 해서 자식 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 글자들이 그 위치한 글자들이 흉신이면 나와 나쁘게 작용할 것이요 해석을 여기 있는 글자들이 나하고 나의 필요한 길신이면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십성과 자녀 인연 뭐 전체적인 오늘 인연 종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끝냈고 자 다음 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걸 지우겠습니다. 십성과 자녀 인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재물 재물 인연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일단은 이 사주의 재물 인연을 보려면 첫째는 사주상에 재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사주상에 자 보실까요?
이 사주는 무토일주인데 이 오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요것이 토국수는 요것이 정제네요. 정제. 요거도 정제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편제에 해당하네요. 요거는 토생금 하니까 요게 식신에 해당하나 상관에 해당되죠. 상관. 상관에 해당합니다. 토생금. 근데 요거는 화생토 멀리서 화생토 하네요. 이건 편인 관계에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토잖아요. 근데 요것은 축토지, 그죠? 축토. 축토니까 토생금 하네요. 토생금. 그래서 요거는 급제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화생토 하니까 요거는 정인에 해당, 인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것이 이 사주가 먼저 우리가 재물인인이 없냐는 알라고. 일단은 재물인이라는 것은 재성을 말합니다. 재성. 사주의 재성이 있냐면 재성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고 또 천간에 이렇게 특히 시간에 시에 이렇게 일조 붙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재물인연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해가 있으니까 이 해수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뿌리가 돼가지고 아주 재물이 단단합니다. 재물의 인연이 단단하다고요. 근데 이 사람 일간이 본인이거든요. 이 일간의 마음은 항상 무게합하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요 개한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다가 깨나도 돈을 생각합니다. 항상 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성은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돈을 생각하는데 이 밑에서 받침을 해주고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상당하게 나 힘도 어느 정도 일지에 오를 갖고 있어 힘도 있습니다. 월지도 힘이 있습니다. 또 같은 급제잖아요. 일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사실은 보면요, 이 토가 겨울철 태어났잖아요. 그 옆에 수가 있고 여기 또 금이 있고 밑에 자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추워요. 이 오가 좀 상당히 오축이 서로가 이게 있는 해가 공격을 받고 이게 화생토에서 이 토가 뺏기고 힘을 뺏기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병도 서로 병신을 합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자수가 이렇게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병도 힘이 없어요. 결국 말해서 이 병이 힘이 없고 이 오가 힘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전체 사주가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다기보다는 좀 차다. 이 사주는 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겨울철에 특히 12월달 겨울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가 필요해요. 목화가. 화생토. 이 화가 필요할 것. 화는 이 밑에 목도 어느 정도는 좀 할까요? 네, 목도 좀 필요합니다. 목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토도 자기
자기 부채니까 토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금수운이 좀 이것이 좋다면 금수운이 좀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재성을 보고 우리가 보통 보면 제복이 있다 이랍니다. 제복이 있다. 우리 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3대 복신. 지난번에 아마 설명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대 복신이 있는데 복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복은 재성을 말하고 재성. 보통 또 식복이라고 있어요. 식복. 제복 식복. 식복은 식신상관을 말해요. 식신과 상관. 그 다음에 관복이 있어요. 관복은 관성. 그래서 이 세 개를 복신을 하는데 이 세 개가 사주에 이렇게 뚜렷하게 정관에 나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정관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것은 제복이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복이 많은 사람이다. 재성이 뚜렷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은 항상 재성에 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느 때 이 사람이 발복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목화토음에 오면 이 사주는 운이 목화토음에 오면 이 금수가 여기 보면 금은 식신이고 식복이고 제복이잖아요. 여기 이 사람은 사주에 여기는 식복도 있고 제복도 있는 거예요. 식복과 제복을 겸해서요. 식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제복과 식복을 두 개가 다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힘이 식복도 힘이 있어요. 토생금하고 있고 요거는 수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으니까 식복도 힘 있고 제복인데 이게 운만 좋다면 이 사람은 큰 운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운만 좋다면 운이 어떤 운이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운은 목화 토운을 맞이하면 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분의 운을 한번 그리드리면 운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경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이 운이 1운입니다. 1운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이렇게 1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가장 중요한 목화운이 어디서 가면 여기서 벌써 이미 목운이 보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목운이 시작되는 목. 인묘진, 목은 이게 목입니다. 목운, 인묘진, 목은 화운, 목화운. 크게 갈랐어. 이것이 인묘진, 목운과 벌써 화운으로 60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60년의 목화운을 흐르면서 이 하늘의 정관도 다 이건 목이요, 화요 합니다. 목, 수생목 받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여기 있는 수가 어릴 때는 조금 이거는 별로 안 좋겠습니다만 지지가 그래도 인묘 있잖아. 인묘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토가 돼 있고 토는 여기서 볼 때는 신약사주 토는 좋거든요. 그치? 21세 벌써 대학 다닐 때부터 갑진, 을사, 병호정미 이렇게 40년 정도가 그 다음 여기까지 들어가네요. 이 무토까지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을사, 병호, 정미로 흐른다 하면 이런 사주는 틀림없이 이렇게 강한 사주에 이렇게 흐른다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닐 겁니다. 한 시대에 억만장자를 희롱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재벌의 사주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강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간 관계에서 잠깐 쉬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